여러분 1년에 120일씩이나 일을 못하게 되는 이 부재, 말도 안 되는 이 부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내 사적 재산 침해라는 인식을 정확히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헌법 제23조 1항에서 3항 기본권에 침해되는 사안이며, 지금처럼 부재는 영원히 똥집안에 집어 차빌라 파! 걷어 차버려야 됩니다. 3부제를 실시하면 우리 지금 1년 중에 360일 중에 120일을 일을 못하는 거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좀 받자. 가스차 말고도 전기차 해줘, 수소차 해줘, 하이브리드차 해줘, 휘발유 다 해줘. 아직도 콜비를 못 받고 있어요. 사실상 거의 10년 가까이 우리 택시기사들이 무노동으로 택시시장의 플랫폼을 키워준 셈이죠.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할게. 그걸 왜 네가 걱정해? 내 사적 재산이야. 3분의 1을 일을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한 달에 170만원씩은 보조해줘야 되겠네? 1년에 약 2천만원 보조받을게. 그러면 서울시는 사실 작년부터 개인 택시 3부제 시행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제가 다시 시작될 거고, 개인 택시의 3분의 1이나 되는 차량인 약 17,000대가 묶여버리면 승객들의 택시대란은 불 보듯 뻔해질 거예요. 택시대란은 비단 밤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출근 시간에도 택시가 없어서 난리 나요. 거기다가 눈이나 비까지 와버리죠. 그러면 택시들 없어서 승객들 정말 피곤하고 짜증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보험 일반 차들, 승용차들 거리로 나와서 손님들 다 태우고 다닙니다. 이 차들 보험도 안 되죠. 이 차들 범죄 이력 있는지 아무도 조회 안 되는데, 여러분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실 거예요? 시민들의 안전 누가 책임지냐고요. 택시 대란은 불보듯 뻔해질 것이며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해요. 늘 제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택시입니다. 한여름에 제가 감기가 와서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와, 제가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의 화력에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이 국토부 홈페이지에 부재와 관련된 의견을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고요. 여러분들만의 의견은 이 사이트에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제 댓글과 커뮤니티 게시판을 참조해주세요. 자, 오늘은 부재 폐지가 유지되어야 되는 이유, 부재 환원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은 모든 법률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법률입니다. 이거가 위배가 되면은 다른 법률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얘기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헌법 제23조 제6절에는 재산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우리 코로나가 극심하던 몇 년 전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에서 가장 많이 걸고 넘어졌던 게 바로 이 헌법 제23조 1항에서 세 번째 내용이에요. 헌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위되는 법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침해가 되면 우리나라는 민주국가, 자본주의가 아닌 거죠. 자, 그럼 우리 개인 택시들의 재산은 내돈내산이에요? 내돈내산이 아니에요? 우리 번호판 살 때 정부 지원금 10원이라도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케이. 100% 내돈내산. 내가 대출받아서 내가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돈으로 오롯이 샀어요. 맞죠? 그런데 100%로 내 돈을 주고 샀지만 우리가 이 면허는 시군구에서 발급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제재가 생기고, 우리가 음주나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가 되면 이 면허는 그대로 날아가게 되는 거니까, 이에 대한 주의는 각자가 하고 있는 거는 모든 개인 택시 사업자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100% 내돈내산을 했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도 조금 있습니다. 뭐가 있죠? 유가보조금. 지금 제가 작년 기준으로 유가보조 받은 거를 계산해 봤더니 약 17% 정도 됩니다. 대략 17% 정도를 환급받아요. LPG가 1,000원이라고 한다면 개인 택시들은 약
830원에 LPG를 가스비로 충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두 번째 혜택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신차를 구매하거나 대폐차를 할 때 취득세 10% 감면하고요. 이런저런 등록세도 조금 저렴하게 되는 그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택시들은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도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혜택을 받으면서 정부에서 개인 택시 자영업자들에게 하는 규제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죠. 승차 거부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요즘 그리고 승차 거부 하시는 기사님들 없어요. 두 번째, 승객에게 불친절도 안 됩니다. 불친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거여서 요즘은 웬만한 기사님들이 손님하고 어떤 대화도 하지 않는 추세예요. 그런데 뭐 대화 안 한다고 또 불친절로 느끼면 이건 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참 애매합니다. 세 번째, 합승도 안 됩니다. 이거는 손님들도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낯선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가고 싶지가 않다. 네 번째, 남의 구역에 가서 영업하는 것도 안 되죠. 이런 엄청난 규제들도 개인 택시들은 감내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저는 지난 10년간 카카오나 우버 등의 택시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거를 지켜보면서 이 플랫폼들이 커나가면서 전국의 25만 명의 택시기사들의 숨은 노고가 정말 대단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개인 택시들이 받은 피해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플랫폼을 통해서 호출한 승객을 태우러 가는데 개인 택시,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콜비를 못 받고 있어요. 법상으로는 콜비 1,000원씩, 2,000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플랫폼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우리가 콜비를 정당하게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콜비를 못 받으면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가다가 승객이 노쇼 내면 우리가 들어갔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가스값에 대한 기회비용 못 받아요. 그리고 손님들이 늦게 내려오는 이런 거에 대한 시간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승객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상 거의 10년 가까이 우리 택시기사들이 무노동으로 택시 시장의 플랫폼을 키워준 셈이죠. 이미 카카오는 너무 커졌고 우버도 지금 선제적으로 계속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가맹 택시들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해버렸고요. 우리 전국의 25만 명의 택시기사들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택시 플랫폼에 녹아들어 있는 셈이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우리는 25만 명의 노동력을 가지고도 우리 자체의 공장을 생산하지 못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택시단체의 모습이 택시인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다시 좀 전으로 좀 돌아가서 정부에서 해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야, 니네 개인 택시들 받는 거 있으면서 왜 우는 소리 해? 있긴 있어. 근데 너무 약하잖아.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데 니네가 제시해봐. 이런 역할을 개인 택시 조합 지도부가 해줘야 될 역할이죠. 오케이. 제시해볼게. 유가보조 필요 없어. 해주지 마. 그 대신 부재도 절대 걸지 마. 그리고 승차 거부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요금 피크 시간에 올라가는 거 우리가 알아서 받을게. 이렇게 되면 택시판이 너무나도 무질서해지겠죠? 오케이. 이 내용은 너무 막 나갔고 사회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패스. 한번 던져본 거죠. 오케이. 니네 다시 부재 환원할 거면 이렇게 하자. 우리 지금 1년 중에 3부제를 실시하면 360일 중에 120일을 일을 못하는 거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좀 받자. 유가보조 17%가 뭐야? 너무 약해. 지금 1년 중에 120일을 일을 못하는 거잖아? 35% 유가보조 해줘. 그리고 지금 LPG차만 유가보조 받고 있는데 가스차 말고도 전기차 해줘. 수소차 해줘, 하이브리드차 해줘, 휘발유 다 해줘. 지금 1년에 3분의 1을 일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각종 지원들을 더해줘. 신차 사거나 대폐차 할 때 지원금 50%로 늘려주고 택시기사들에게 식대 쿠폰도 제공해줘. 그리고 각종 차수리와 엔진오일도 편하게 넣을 수 있도록 이런 혜택들도 지원해줘. 그러면 1년 중에 우리가 120일을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게. 아니면 부재 환원은 절대 없어. 이렇게라도 요구하시라고 제가 지금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혹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일단 다 던지고 나서 그 중에서 몇 개를 가져와야죠. 최소한 3배수 정도는 던져야죠. 말이 안 되는 거라도 좀 던져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정부에서 왜 그래야 되는데? 니네가 우리 개인 택시 자영업자들 부재로 묶었잖아. 치킨집, 편의점, 커피숍 아무리 많아도 영업 제한 두니? 우리는 지금 1년 중에 120일을 일을 못한다고. 이거에 대한 피해 보상 좀 받아야 되겠어. 한 달에 일을 많이 하는 개인 택시 기사가 약 1000리터 정도 가스를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에 약 17만 원, 1년이면은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자동차 보통 5년이나 7년, 10년마다 한 번씩 뽑을 때 대략 차값의 10% 정도 할인받는 거니까
약 250만 원 정도 할인을 받아도 이것저것 합해서 약 5년이나 10년간 맥시멈 500만 원 정도밖에 할인을 못 받는 거죠. 차를 안 뽑는 애는 1년에 고작 200만 원밖에 할인을 못 받아. 아니 1년에 3분의 1을 일을 못 하는데 고작 200만 원밖에 우리가 혜택을 못 보면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지. 개인 택시 한 달에 200만 원 못 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다고. 3분의 1을 일을 못 하면 1년이면은 총 4개월을 노르라는 얘긴데 한 달에 200만 원씩 4개월만 벌어도 800만 원인데? 그런데 우리 지난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손실보상금 얼마를 줬니? 업종에 따라 달랐지만 최대 몇 천만 원씩도 줬죠? 개인 택시는 1년에 120일이나 일을 못했는데 꼴랑 300만 원 요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줬잖아. 그럼 하루에 2만 원밖에 인정을 못 받은 거네? 아, 듣고 보니 그러네. 그런데 너 1년 12달 내내 일할 수 있어? 그건 내 맘이야. 내가 1년 12달 일하자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 내 휴무 내가 정하고 일주일 내내 쉴 수도 있고 중간에 경조사 있으면 쉬어야 되고 부재가 묶여 있으면 이런 것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할게. 그걸 왜 네가 걱정해? 내 사적 재산이야. 매일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든 1년 내내 놀든 그건 내 맘이야. 치킨집이 1년 12달 일하든 커피숍 사장이 1년 12달 문을 닫든 편의점주가 1년 12달 가게를 열어놓든 그걸 왜 정부가 걱정을 하지? 부재를 다시 환원할 거라면 지금처럼 하루 2만 원 꼴의 지원은 택도 없어.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돼. 개인 택시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의 3분의 1 정도를 보조해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 대략 개인 택시 평균 수입이 한 달에 500만 원 된다라고 치고 3분의 1을 일을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한 달에 170만 원씩은 보조해줘야 되겠네? 1년에 약 2천만 원 보조받을게 그러면. 그리고 개인 택시 30년, 40년씩 하신 분들도 많은데 부재를 묶어놓은 50년 동안 그간 부재로 인해서 손해본 거 5억, 7억, 10억씩 다 소급해서 돌려받을게. 그러면 부재 환원되는 거 인정할게. 그거 지원 안 해줄 거면 당장 부재 폐지하라고요. 여러분, 이런 요구가 말도 안 되게 느껴지시죠? 협상의 테이블은 이런 요구를 다 하셔야 돼요. 이런 요구를 해야 될 사람 누구? 우리가 회비를 내고 있는 그 조직, 택시단체, 개인 택시 조합, 여기서 해야죠. 그러려고 우리 지금 회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게는 6만 원에서 8만 원, 많게는 15만 원씩 1년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회비로 내고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이런 요구를 해야죠. 조합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밥그릇은 사실 일반 시민들이고 누구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의사들이 저렇게 파업하는 건 의사들의 파업의 연장선상에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목숨이 담보로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저렇게 지금 협상이 되는 거지만 사실 택시 같은 경우는 이런 협상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부재에 대한 공을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로 넘겨버리면 서울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서울시는 사실 작년부터 개인 택시 3부제 시행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재가 다시 시작될 거고 개인 택시의 3분의 1이나 되는 차량인 약 17,000대가 묶여버리면 승객들의 택시대란은 불보듯 뻔해질 거예요. 택시대란은 비단 밤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출근 시간에도 택시가 없어서 난리 나요. 거기다가 눈이나 비까지 와버리죠. 그러면 택시들 없어서 승객들 정말 피곤하고 짜증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보험 일반 차들, 승용차들 거리로 나와서 손님들 다 태우고 다닙니다. 이 차들 보험도 안 되죠. 이 차들 범죄 이력 있는지 아무도 조회 안 되는데 여러분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실 거예요? 시민들의 안전 누가 책임지냐고요. 보험도 안 되는 차들 갖다가. 택시 대란은 불보듯 뻔해질 것이며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해요. 여러분 1년에 120일씩이나 일을 못하게 되는 이 부재, 말도 안 되는 이 부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내 사적 재산 침해라는 인식을 정확히 갖고 계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헌법 제23조 1항에서 3항 기본 권에 침해되는 사안이며 이에 대해 우리 개인 택시 자영업자는 정부 지원과 혜택을 더 늘려서 받든 지금처럼 부재는 영원히 똥주발에 집어 차빌라 파! 걷어 차버려야 됩니다. 왜 부재가 폐지되어야 되는지 이제는 명확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설명을 해주세요. 일부 전기차 하시는 분들 환영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남들 일 못하게 해놓고 내가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들 뒤에서 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 거 알아요. 그래요. 사람이니까 욕심낼 수 있죠. 이해합니다. 그리고 일부 속 좁은 개인 택시 사장님들 다른 택시들 일 못하게 하고 내가 꼴랑 몇 푼 더 벌 그런 생각들 그만하시고요. 지금 우리는 부재가 다시 환원되게 되면 1년에 2천만 원씩 손해보게 생겼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을 더욱더 풍성하게 발전시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여기는 이영윈의 개인 택시였습니다. 택시 양도 양수는 믿을만한 곳 현대 택시미터에서 새로운 이름 택시 사관학교입니다. 서울권 미터집 중 제일 크며 직원 수 또한 가장 많고 자본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택시 부활차 영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사 대표 김호승, 사무실 전화 1522-2231, 주소는 서울시 은평구 서울흥로 273번지에 있습니다.